안녕하세요. 오늘은 거리, 속력, 시간에 대한 문제와 농도에 관한 문제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본사항을 알아보기 위해서 간단하게 공식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거리에 대한 얘기요. 이 거리는 속력 곱하기 시간. 이것은 외워야 되겠죠? 자, 두 번째, 속력은 시간분의 거리다. 시간은 속력분의 거리. 자, 그래서 이것을 쉽게 외울 수 있는 방법이 없나 해서 나와 있는 게 여기 그림을 선생님이 그려서 소개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원을 반으로 나누고요. 그 나눈 반을 또 반으로 또 나누면 자, 위에는 거리, 다음에 왼쪽에는 속력, 오른쪽에는 시간으로 정합니다.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되는 거냐? 먼저 속력과 거리 사이에는 나누기입니다. 이렇게 나누기. 자, 그 다음에 속력과 시간은 서로 곱하기예요. 자, 그럼 봅시다. 거리는 속력 곱하기 시간이다. 자, 말이 되겠죠? 자, 거리는 속력 곱하기 시간 옆으로다가요. 자, 그러면 속력은 나머지 시간분의 거리가 되겠죠? 속력은 시간분의 거리가 된다. 아래에 있는 게 분모가 되겠죠? 다음에 시간은 거꾸로 반대로 속력분의 거리가 되겠다. 자, 이렇게 해서 공식을 외워두면 좋겠어요. 거속 시원하다. 이렇게 거리, 속력, 시간, 거속 시원하다. 이렇게 외우면 되겠죠? 그러면 거리는 속력 곱하기 시간이다. 속력은 시간분의 거리다. 시간은 속력분의 거리다. 자, 이거 외웠죠? 자, 그러면 이 방정식을 풀 때 먼저 단위가 같지 않으면은 단위를 통일해 줘야 돼요. 그래서 단위를 통일하는데 킬로미터로 나와 있고 또 미터로 나와 있는데 킬로미터로 전체적으로다가 흐름이 나와 있다라고 할 때는 미터를 킬로미터로 고쳐줘야 되고요. 그 다음에 전반적으로 미터에 대한 얘기가 나와 있으면 간혹가다 한두 개 나온 킬로미터를 미터로다가 고쳐줘야 됩니다. 그래서 1km는 1000m라는 것. 자, 이거 잘 기억해 두고요. 1시간은 60분. 이건 다 알겠죠? 그런데 1분은 60분의 1시간이라는 것. 좀 생소할 것 같은데 이것도 기억해 두기 바랍니다. 1분은 60분의 1시간이다. 그러면 이 문제를 갖고 지금 소개한 공식으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합시다. 문제를 풀 때는 그림을 그려서 문제를 풀어야 쉽게 문제가 풀립니다. 그리고 이해하기가 쉬워요. 자, 그럼 먼저 문제를 읽은 다음에 지점 A에서 2km만큼 떨어진 지점 B까지 가는데 그림을 그려볼까요? 여기서 A라는 지점에서 자, 여기 쭉 해갖고 여기가 이제 B 지점이에요. 자, B 지점까지 가는데 떨어진 거리가 몇 킬로미터다? 2km다. 자, 2km 이렇게 떨어져 있습니다. 2km 떨어져 있어요. 처음에는 분속 60m로 걷다가 처음에는 A에서 출발했겠죠. 그래서 분속 60m로 걷다가 중간부터 한 이 정도까지 갔다고 칩시다. 이 정도까지. 그러니까 이 중간 요 지점까지 가는데 여기서 여기까지는 얼마로 갔냐? 분속 60m. 분속 60m. 이렇게 쓸게요. 분속 60m로 갔어요. 자, 그 다음에 그 나머지는요. 그 나머지는 분속 180m로 갔어요. 여기서부터 나머지, 여기서부터 B까지는 분속 180m로 갔습니다. 이렇게. 자, 그래서 모두 20분이 걸렸다라는 거예요.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쭉 가는데 시간이 몇 분 걸렸다? 20분 걸렸다. 20분이 걸렸다. 자, 이렇게 됐어요. 20분이 걸렸다. 시간이 총 A에서 B까지 가는데. 자, 그런데요. 여기에서 뭘 구하라고 했냐면
분속 60m로 걸은 거리를 구하래요. 자, 걸은 거리. 거리는 여기서 여기까지가 되겠죠. 그죠? 분속 180m로 이건 뛰어간 거고요. 여기는 분속 60m로 요 구간은 걸어간 거라고요. 그러면 걸어간 거리를 우리가 뭐로 놓는다? x로 놔라. 그러면 x미터로 놓겠습니다. 왜 x미터로 놨을까요? 여기는 분속 60m예요. 여기도 분속 180m예요. 다 미터로 표시되어 있죠? 그래서 이 거리를 x미터라고 하겠습니다. 그럼 2km는 몇 미터일까요? 2000m가 되겠죠? 2000m. 이렇게. 자, 그러면 이 남은 거리는 어떻게 되냐? 이 남은 거리는 전체 2000m에서 걸은 거리, x미터를 빼면 남은 거리가 되겠죠? 그래서 2000 전체 거리에서 2000m에서 x미터를 뺀 거리가 바로 이 남은 거리다. 남은 거리다. 자, 이렇게 해서 자, 여기가 그러니까 거리가 되겠죠? 거리. 그 다음에 여기는 속력이 되겠네요. 속력. 그리고 여기는 시간이 되겠다. 이렇게. 자, 그런데 우리가 이제 거리를 구하는 것인데요. 여기 뭐가 나왔냐면 전체에 관한 것이 바로 시간이에요. 그 전체 시간이 나왔기 때문에 걸은 동안의 시간이 얼마큼 걸렸을까? 이걸 좀 알아보자는 거죠. 여기까지. 여기까지 한번 알아볼까요? 이 시간. 이 시간은 뭐라 그랬어요? 속력분의 거리라 그랬죠. 자, 위에 기억나죠? 시간은 여기요. 시간은 여기 나오죠? 시간은 속력분의 거리. 그렇죠? 자, 그러면 여기 속력분의 거리라 그랬으니까 다시 한번 써놓고요. 자, 시간은 속력분의 거리다. 속력분의 거리다. 자, 그러면 속력이 분속 60m가 속력이잖아요. 그러면 60분의 이렇게 되겠죠? 거리는 x미터네요. x. 이렇게 나왔어요. 이게 걸어간 데 걸린 시간이에요. 여기 걸어간 데 걸린 시간이 60분의 x가 되는 거예요. 다음에 여기 뛰어간 데 걸린 시간이 얼마냐? 그럼 똑같이 시간은 속력분의 거리니까. 자, 속력이 180이죠? 그럼 180분의 거리는 2000 마이너스 x다. 자, 이렇게 우리가 식을 세울 수가 있겠죠. 그럼 이제 다 됐어요. 그럼 시간에 대해서 우리가 식을 세워 봅시다. 자, 시간에 대하여 식을 세운다. 어떻게? 걸어갈 때 걸린, 자, 걸어서 걸린 시간 더하기 뛰어서 걸린 시간. 이게 총 몇 분이야? 20분이라는 거죠. 이렇게. 자, 이걸 갖고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걸어서 걸린 시간이 60분의 x예요. 이렇게. 60분의 x 더하기 뛰어서 걸린 시간은 180분의 2000 마이너스 x. 이것이 총 합쳐서 몇 분 걸렸다? 20분 걸렸다. 이렇게 해주면 되겠죠. 자, 그럼 이걸 갖고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체를 다 180을 곱해줍니다. 60과 180의 최소 공배수가 180이기 때문에 그러면 180 곱하기 60분의 x 더하기 180 곱하기 180분의 2000 마이너스 x는 20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약분합니다. 이렇게 여기 3이 됐고요. 여기 3x 더하기 자, 그 다음에 여기 약분하면은 없어지고 2000 빼기 x는 20 이렇게 됐죠. 자, 그럼 여기다가 계속해서 3x에서 x를 빼면 2x가 되겠고 는 자, 이게 뭐가 좀 잘못된 것 같다. 시간이 속력분의 거리
2000-x 맞는데 여기가 왜 이렇게 나왔냐? 이게 뭐가 잘못됐다. 2000-x 2000-x 3x 여기가 2x. 근데 왜 이렇게 나왔냐? 자, 여기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2000을 2000이 근데 마이너스가 나오네요. 자, 이거 선생님이 이거 다시 한번 풀어볼게요. 다시 한번 식을 세워볼게요. 이따가 자, 60분의 x 더하기 180분의 2000 x를 합친 것이 20분이 걸렸다. 그러면은 여기에 약분이 되고 3x가 되겠죠. 여기는 그 다음에 여기는 약분돼서 없어지고 더하기 2000. 이게 왜 이렇게 되는지는 모르겠네요. 자, 이 문제는 풀면은 x는 자 20, x는 820이 아니라 800이 나오게 되어 있네요. 800. 800. 그렇군요. 선생님 실수했네요. 자, 180을 여기는 안 곱했네요. 죄송합니다. 180을 곱해줘야 되는데 안 곱했어요. 자, 이렇게 곱해줘야 돼요. 여기도. 그러면 여기다가 계산할게요. 18 곱하기 2, 36. 3600이네요. 그죠? 그래서 여기는 3600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2000을 전리 넘기면 얼마가 됩니까? 1600이 됐죠. 자, 그러니까 x는 800 이렇게 나오는 거죠. 자, 선생님이 잠깐 실수가 있었습니다. 자, 다음에 진짜 문제 예제를 풀어보도록 합시다. 두 지점 A, B 사이를 왕복하는데 갈 때는 시속 3km로 걷고 올 때는 시속 6km로 뛰어서 모두 1시간 30분이 걸렸다고 할 때 1시간 30분 두 지점 A, B 사이의 거리를 구하시오. 그랬죠? 자, 이번에는 A, B 사이의 거리를 구하는 문제입니다. 마찬가지로 그림을 그리겠습니다. 자, 여기서 여기까지가 자, A, B 지점이라고 합시다. 그런데 갈 때는 이게 이쪽으로 간 거죠. 갈 때는 시속 3km로 갔어요. 3km/sh로 갔고. 자, 올 때는요. 올 때는 이렇게 왔겠죠. 올 때는 시속 6km/sh로 뛰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모두 한 바퀴를 갔다가 다시 이렇게 오는데 시간이 얼마큼 걸렸냐면 1시간 30분이 걸렸습니다. 이렇게 걸린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물어본 게 뭡니까? 두 AB 두 지점 사이의 거리잖아요. 자, 이 거리를 그럼 여기서부터 A에서 이 B까지의 거리를 우리는 Xkm라고 하겠습니다. 거리. A에서 B까지의 거리예요. 이렇게. 자, 그럼 이제 다 됐어요. 식을 한번 세워보도록 하죠. 먼저 총 시간이 1시간 30분 걸렸으니까 자, 갈 때의 시간을 한번 알아봅시다. 갈 때의 시간은 갈 때 속력, 그죠? 갈 때 속력분의 간거리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이걸 계속해서 풀면은 얘는요, 갈 때 속력은 3km, 1시간에 3km 빠르기로 갔죠? 그래서 3분의 속력은 x,
거리는 x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이것이 갈 때 걸린 시간이에요. 자, 올 때의 시간은 마찬가지로 올 때 속력분의 간 거리 이렇게 하면 되겠죠? 자, 그러면 얘는 올 때 속력은 6km/s이에요. 그러니까는 6분의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거리는 똑같은 거리죠. 갈 때 올 때 x 이렇게 하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전체 시간은 1시간 30분인데 이 30분을 시간으로 고치면 1과 60분의 30 시간이 되는 거예요. 이건 다시 쓰면은 약분하면 1.5시간이 된다. 자, 그래서 이제 식을 한번 세워볼게요. 여기다가. 그러면 갈 때 시간과 올 때 시간을 합해서 총 몇 시간이냐? 1.5시간이 걸렸다. 이렇게 우리가 식을 세울 수 있겠죠? 자, 그래서 갈 때 시간 3분의 x 더하기 6분의 x는 1.5는 2분의 3 이렇게 우리가 식을 세울 수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서 모두 최소 공배수 6이잖아요. 6을 각항에 곱하겠습니다. 6 곱하기 3분의 x 더하기 6 곱하기 6분의 x는 6 곱하기 2분의 3이다. 이렇게. 그리고 약분하면 요거는 2의 x 요거 약분하면은 플러스 x는 약분하면은 3, 3은 9 이렇게 되겠죠? 자, 그래서 3x는 9 x는 3 이렇게 되겠네요. 그래서 거리가 3이라고 하는 얘기는 이것은 모두 단위를 킬로미터로 놓고 풀었죠. 우리가 자, 3km/시, 6km/시, x킬로미터. 그래서 킬로미터니까 단위는 킬로미터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거리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됐고요. 잠시 쉬었다가 계속해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농도에 대한 1차 방정식의 활용. 자, 농도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합시다. 여기서도 마찬가지로다가 공식을 먼저 우리가 알아두어야 해요. 그래서 소금물의 농도는 소금물의 양분의 소금의 양. 물 속에 소금이 얼마큼 들어있냐가 농도예요. 그래서 소금물의 양분의 소금의 양 곱하기 100 하면은 소금물의 농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소금물 400g이 있어요. 소금물이죠, 이것이. 근데 들어있는 소금의 양이, 이 안에 소금의 양이 얼마큼 들어있냐면 20g 들어있어요. 그러면은 농도는 어떻게 한다? 소금물의 양 400분의 소금의 양 20 곱하기 100 이렇게 해서 약분하고 하면은 5%가 나온다. 이런 얘기입니다. 다시 해야 합니다. 소금물의 농도는 소금물의 양분의 소금의 양 곱하기 100이다. 소금의 양은 그럼 어떻게 될까요? 자, 소금의 양은 100분의 소금물의 농도 곱하기 소금물의 양이다. 여기서 소금물의 농도는 퍼센트로 나옵니다. 그러면 농도가 12%인 소금물의 농도가 되겠죠. 이것이 소금물의 농도. 소금물의 농도. 자, 12%인 소금물 500g에 녹아있는 소금의 양은 어떻게 되느냐. 자, 소금의 양을 물어봤죠? 소금의 양은 100분의 농도는 소금물의 농도예요. 그럼 100분의 12 곱하기 뭐 한다 그랬어요? 소금물의 양을 한다 그랬죠? 그래서 소금물의 양은 몇 그램? 500g. 그래서 500을 곱하면 여기 계산하면은 60g이 되겠다. 자, 이런 식으로다가 우리가 문제를 적용해서 풀어주면 되겠다. 자, 예문 1. 5% 소금물 200g에 물을 더하여 넣었더니 농도가 3%인 소금물이 되었다. 자, 농도가
3%인 소금물이 되었대요. 이때 더 넣은 물의 양을 구하시오. 그랬죠? 더 넣은 물의 양을 구하시오. 여기 그릇 속에, 이 그릇 속에 물이 200g 들어있다고 칩시다. 물이 200g 들어있어요. 물이 아니라 소금물이죠. 200g의 소금물이 들어있어요. 근데 이것이 몇 %짜리냐? 5%짜리입니다. 5%짜리요. 근데 여기다가 뭐를 합친 거야? 물을 합쳤어요. 물 더 넣은 물의 양. 물 몇 그램? Xg이요. 자, 그래서 물 Xg을 합쳤더니 이것이 뭐가 됐다는 얘기예요? 이것이 이렇게 해서요. 이렇게 해서 물이 200 플러스 Xg으로 늘었겠죠. 그죠? 물은 200 플러스 Xg으로 늘었겠다. 그리고 이 농도가 몇 %로 되었냐면 3%가 되었어요. 물을 집어넣었으니까 엷어졌겠죠. 이렇게. 자, 이것을 우리가 이제 구하면 되는 거예요. 자, 이것은 뭐냐면 농도죠. 그죠? 소금물의 농도. 그 다음에 이것은 뭐냐면 소금물이야. 소금물. 소금물의 양이고요. 자, 그럼 소금의 양을 한번 알아볼게요. 자, 소금의 양. 소금의 양은 공식이 뭐라 그랬습니까? 소금의 양은 뭐 분해? 소금 100분의, 자, 공식 여기 있습니다. 이거. 자, 공식 이거예요. 이거. 자, 다시 합니다. 자, 여기다가 써볼까요? 자, 소금의 양이요. 소금의 양은 100분의 뭐라고요? 소금물의 농도. 소금물의 농도 곱하기 소금물의 양이라 그랬죠? 소금물의 양이다. 자, 이거 꼭 기억해둬야 됩니다. 그러면 자, 소금의 양은 100분의 무조건 이렇게 공식이니까 소금물의 농도가 몇 %야? 5%지. 그래서 5라고 쓰고 곱하기 몇 g이에요? 요 안에 들어있는 소금의 양을 구하는 거예요. 이것은 소금물의 양이 200g이니까 200. 이렇게 해주면 되겠죠. 그죠? 그러면 여기서는 소금의 양이 어떻게 될까? 여기서는 소금의 양이 100분의 이렇게 되겠죠? 농도는 몇 %? 3%야. 곱하기 소금물의 양은 200 더하기 Xg이 되겠다. 자,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럼 이제 여기서 우리는 뭐를 알 수 있냐면 이 농도를 구하는 데 있어서 가장 결정적으로 이 농도를 방정식을 세울 수 있는 이유는 소금의 양은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여기에 200g 속에 5% 농도에다가 물 Xg을 넣은 것이 바로 이거 아니에요. 그렇죠? 옆에 있는 거, 오른쪽에 있는 거 아니에요. 자, 이 속에 들어있는 소금의 양이 물을 집어넣는다고 소금의 양이 변하겠어요? 변하지 않을 거 아니에요. 똑같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거를 이용하자는 거야. 그러니까 왼쪽에서 구한 소금의 양이나 오른쪽에서 구한 소금의 양은 어떻다? 같다라는 것이지. 그래서 어떻게 식을 세우냐? 100분의 5 곱하기 200은 100분의 3 곱하기 200 더하기 x. 여기서 x를 구하면 되는 거야. 그럼 양변에 얼마씩 곱해? 100을 곱하자. 그럼 100 곱하기 100분의 5 곱하기 200은 여기도 100을 곱한다. 양쪽에 여기 100 여기 100 곱한 거야. 그럼 100 곱하기 100분의 3 곱하기 200 더하기 x다. 이렇게 되는 거지. 그래서 이렇게 약분을 해. 이렇게 약분된다고요. 그리고 여기 뭐만 나와요? 여기는 곱하면은 5, 2, 10. 1000 남죠. 그죠? 그래서 여기는 1000. 이거. 그 다음에 여기는 3에 200 더하기 x가 되겠죠. 이렇게. 그러면 괄호가 있으니까 괄호 풀어야 되겠죠? 1000은 3위는 600 더하기 3x. 자, 600을 저쪽으로 넘길게요. 그러면 1000
빼기 600은 3x. 자, 이렇게 되겠죠. 그죠? 자, 그래서 이거 빼면은 400g이 되고 3x가 되겠다. 그러면 x는요, 3을 전리 넘기면 3분의 400g이 되겠다. 그래서 3분의 400g이 우리가 구하는 답이 되겠습니다. 자, 비슷한 문제 하나 더 풀어보도록 하죠. 예제 농도가 10%인 소금물 400g에 물을 더 넣었더니, 물을 또 더 넣었대요. 똑같으네요. 농도가 8%인 소금물이 되었다고 할 때 더 넣은 물의 양을 구하시오. 여기서도 더 넣은 물의 양을 xg이라고 정하겠습니다. 그래서 x를 구하면 되겠죠. 마찬가지. 자, 처음에 이렇게 뭐가 있었냐면은 농도가 10%짜리 소금물 400g 있었어요. 이렇게. 근데 여기다가 더했는데 물을 얼마큼 더 넣었냐면은 xg을 더 넣었어요. xg. 그 더 넣었더니 이게 어떤 물이 되냐면은 싱거워졌겠죠. 그죠? 물을 더 넣었으니까 이렇게 싱거워졌을 거예요. 그럼 여기는 얼마가 됐냐면 400 플러스 xg의 소금물이 됐을 테고, 이 농도는 8%가 되었대요. 농도. 자, 여기는 농도예요. 여기는 소금물이야. 소금물의 양이야. 자, 그럼 여기서 소금의 양을 한번 또 구해보자. 소금의 양. 자, 소금의 양 공식 잊어버렸을까봐 다시 여기다 한번 써줄게요. 자, 소금의 양. 소금의 양은 자주 나오는 공식이에요. 소금의 양은 100분의 소금물의 농도, 소금물의 농도 곱하기 소금물의 양, 이렇게 구하면 되겠죠? 자, 그래서 여기다 대입하겠습니다. 그럼 소금의 양은 어떻게 되느냐? 100분의 소금물의 농도, 농도는 10%예요. 10 곱하기 소금물의 양이 몇 g이에요? 400g. 400. 이렇게 하면 되겠죠? 자, 그럼 오른쪽에 있는 여기에 들어있는 소금의 양을 한번 또 구해봅시다. 마찬가지로 100분의 농도는 8이죠. 소금물의 농도는 8. 곱하기 소금물의 양, 여기 400 더하기 xg이 되었다. 자, 그런데 요 전에도 풀었지만은 소금의 양은 전이나 물을 집어넣기 전이나 물을 집어넣은 후나 어때요? 소금의 양은 변함이 없겠죠? 같을 거예요. 그래서 자, 이 좌변과 우변이 같다라고 하고 문제를 풀어 보겠습니다. 그러면 100분의 10 곱하기 400은 100분의 8 곱하기 400 더하기 x다. 자, 여기에다가 양변에다가 100을 없애주기 위해서 얼마씩을 곱해요? 100씩을 곱하자고요. 100을 곱하고 여기도 100을 곱합니다. 그럼 이렇게 없어졌죠. 이렇게 양변에 똑같은 수를 곱해도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 남아있는 것은 여기는 이제 4000이네요. 4000는 여기는 8 이렇게 하고 400 더하기 x다. 그럼 분배 법칙을 사용하겠습니다. 4000은 482 3200 더하기 8x 이렇게 됐죠? 자, 그럼 3200을 좌변으로 보낼게요. 보내도 괜찮거든요. 그러면은 어떻게 되냐면요, 800이 됩니다. 800은 8x 이렇게 됐죠? 그래서 x는 얼마다? 100이다. 그래서 100g. 그러니까 물 100g을 집어넣으면 농도가 8%로 떨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까지 문제를 풀었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랜 장시간 동안 수고 많았습니다.